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모처럼 빨간 차입니다. 와, 빨간 차 진짜 오랜만에 탄다. 네, 오늘 만나보실 요 빨간 차는 요거 약간 끝물이긴 해요. 신차라고 보긴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좀 평소에 늘 관심 있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모처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빨간 차는 아우디의 S4 TFSI 모델입니다. 자, 아우디 S4에 여기 TFSI라고 붙이는 게, 예전에는 S4가 가솔린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디젤도 있거든요. 그래서 S4 TDI냐 TFSI냐 이렇게 해서 이 차는 가솔린 S4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자, 아우디 S4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A4의 고성능 모델이죠. 대표적으로 경쟁 모델이 그 유명한 BMW M340i 되시겠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S4가 조금 존재감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S4가 관심이 늘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도 중고차 막 S4 막 늘 검색을 해볼 정도로 S4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는 이 고성능 라인업이 S 라인업이 있고 그 위에 RS 라인업이 하나가 더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BMW M, 벤츠 AMG를 이야기할 때 지금은 M도 뭐 퍼포먼스, M도 있고 M 퍼포먼스도 있고 좀 많이 다양해졌고, AMG도 뭐 43 AMG도 있고 뭐 35도 있고 63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M은 M3, M5, 뭐 M6, 뭐 이런 거 하나씩밖에 없었고, AMG는 뭐 55나 아니면 63 AMG가 기본 있고 그 위에 65 AMG 중 그 위에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아우디는 S 라인이 있고 RS 라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대로 완벽한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은 RS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 범용으로도 충분히 잘 쓰면서 그래도 또 고성능도 충분히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S4, S6, 뭐 SA 이런 모델들을 일찍이 포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전략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BMW도 예전에 뭐 330으로 팔던 거를 지금은 M 붙여가지고 M340i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벤츠 AMG도 63 AMG 메인 밑에다가 뭐 43 AMG도 만들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라인의 그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들, 그 차들의 원조가 S4다 이거죠. 실제로 RS4는 상당히 과격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평상시에 고성능을 즐기기에는 S4 정도로만 해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좀 끝물 S4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세대 아우디 A5, 그러니까 이제 B9이 되죠. 5세대 A5의 페이스리프트가 이미 된 그 A4를 베이스로 한 S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6세대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죠. 뭐 사이즈는 뭐 기본적으로 A4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BMW 3 시리즈나 아니면 벤츠 C클래스랑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A4는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 베이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꽈트로가 적용되는 좀 특이한 구조다 보니까 앞바퀴 굴림인데 또 엔진은 또 세로 배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특이한 구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보면 BMW 3 시리즈보다 얘가 길이는 조금 더 긴데 휠베이스는 조금 더 짧아요. 앞바퀴 굴림 모델들이 휠베이스가 조금 짧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냥 비교하실 때 3 시리즈랑 비교하면 길이는 더 길지만 휠베이스는 조금 더 짧다. 이렇게 하면 그 구조를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네시스
G70이랑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G70 3.3 터보가 370마력이죠. 얘는 3.0 터보에 354마력이니까 뭐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보면 제네시스도 참 대단하긴 해요. 역시 늘 이야기했던 거지만 제네시스 3.3 터보도 참 그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긴 하죠. 자, S4는 디자인이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이면 그냥 끝난 건가? 와, 빨간색 진짜 이쁘다. 자, 요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약간 기역자 형태의 헤드라이트였다가 지금은 통으로 이렇게 연결된 헤드라이트로 바뀐 거, 범퍼랑 그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요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상황의 A4랑 S4 라이트 디자인이고요. 자, 그리고 S4에는 당연히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턴 시그널 찍찍 지나가는 게 매트릭스가 아니고 LED를 앞에 비추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그 부분만 가려주는 거 있죠. 그게 매트릭스 헤드램프인데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원조가 아우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그냥 흔히들 매트릭스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는 아우디의 등록된 용어거든요. 근데 남들도 이제 일반 명사처럼 지금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우디니까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S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블랙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 라이트 안쪽에도 블랙이 있고 여기 그 그릴 안쪽도 다 블랙으로, 그리고 이제 S4다 보니까 하니콤 그릴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S4의 앞부분 디자인 모습,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S4 배지도 딱 붙어 있죠. 근데 확실히 R자가 하나 더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좀 차이가 나긴 나요. R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진짜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 자, 옆모습에서는 사이드 미러가 은색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요거 눈에 확 띄죠. 네. 요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은색 사이드 미러 딱 보면 아, 저거 심상치 않은 놈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RS4도 마찬가지지만 S4에도 은색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고성능을 좀 강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빨간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고성능 느낌이 확 나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에보 2가 적용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S4급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이즈는 245, 35, ZR19가 앞뒤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하면 또 꽈트로잖아요. 꽈트로의 이 사륜구동이 그 응답성이나 아니면 홈로 탈출 뭐 이런 면에서도 진짜 탁월하거든요. 많은 영상들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뭐 눈길이나 진흙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내죠. 근데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홈로 주파용이라기보다는 꽈트로의 그 주행 안정성을 고속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강력하게 즐기는 게 좀 더 적합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꽈트로는 다른 어떤 사륜구동 시스템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쟁 모델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BMW M340i라고 볼 수 있는데 M340i가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도 정말 많이 바뀌고 실내도 확 바뀌어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M340i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후륜구동으로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세단은 후륜구동으로만 팔고 투어링, 외건 같은 경우에는 M340i의 엑스드라이브 사륜으로 팔죠. 그러니까 이 차는 세단인데 사륜이고 M340i는 세단은 후륜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나름 고성능이면서 사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M340i가 좀 너무 강력하긴 하다. 그죠? 이 약간 퍼포먼스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또 후륜구동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BMW가 M340i는 후륜구동이 너무 좀 잘 어울리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또 사륜구동도 또 땡기긴 하고, 그래서 사륜구동이 땡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꽈트로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까만색으로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좀 강한 느낌. 이 블랙하고 검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검빨 조합은 와 진짜 강렬하네요.
뒤쪽에는 트렁크 위에 얇게 이제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S4 배지도 붙어 있고, 밑에 와 머플러 듀얼을 양쪽에다가 빡 박아가지고 엄청 강렬한 느낌을 잘 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멋지네요. 예. 스마트 트렁크 되는구나. 네, 트렁크는 이렇게 반듯하게 뭐 표준적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닫히는 건 안 되나? 닫히는 건 안 되나 보네요. 헐? 전동이 아니구나. 전동이 아니고 차면 열리긴 하는데 전동 트렁크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닫히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자, 엔진은 V6 3.0 터보입니다. 354마력에 토크가 51kgm. 말씀드렸듯이 이 앞바퀴 굴림 베이스의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세로 배치로 넣어놨죠. 이렇게 6기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실린더 6개가. M340i는 직렬 6기통이죠. 그 차도 이제 3.0 터보는 똑같은데 그 차는 직렬 6기통이고 출력이 387마력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는 제로백이 4.5초, 이 차는 사륜구동 넣어가지고 제로백 4.7초, 뭐 4.5초나 4.7초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4가 나름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꽈트로를 달고 무게가 좀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경량화도 꽤 많이 한 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출력이나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름 괜찮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꽈트로까지 생각해 보면 나름 한번 M340i랑 한번 비벼 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4의 인테리어는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S4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서요. 여기 지금 카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지금 봐도 괜찮아요. 계기판도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런 레이아웃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괜찮거든요. 스티어링 휠도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쏘던 건데, 여기 가운데 특히 손이 닿는 부분에 펀칭이 되어 있어서 되게 짱짱하면서도 잡는 맛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도 여기 펀칭되어 있는 가죽을 위에 씌워놨는데, 이게 전자식인데 요거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눌러서 위아래 움직이기도 좋고, 그 다음에 피 누르기도 바로 눌러서 피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이 드라이브 셀렉트가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게 알고 있으면요,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일반 A4가 아니고 S4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좀 눈에 잘 띄게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거는 일반 뭐 S4니까 요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 시트는 이거 나파 가죽 시트에다가 이 S자 로고도 붙어 있고 스티치도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옆구리도 굉장히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미 버킷 타입으로 시트도 굉장히 괜찮아요.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시야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냐면, 이쪽 모니터도 이게 뭐 한 5, 6년 전에는 이 정도면 사실 괜찮죠. 그래픽이 이게 너무 좀 심플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뭐 심플한 건 뭐 그런 대로 괜찮긴 한데, 최근에 이제 완전 최신 모델들은 하다못해 BMW M340i만 하더라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진짜 계기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나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끝날 것 같아요. 요거를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 이 레이어나 라인들이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봐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요 모니터가 조금 이제 시대에 살짝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도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 뭐 또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긴 하겠죠. 오디오는 뱅앤올룹슨이 들어있는데, 이 뱅앤올룹슨이 스피커가 19개의 출력이 755W나 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S4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라이브 모드를 자동에다 두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이 따로 있긴 하지만 자동은 뭐 기본적으로는 승차감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느낌은 와, 이 차도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RS는 아니고 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노면에 요철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첫 느낌 자체가 진짜 승차감이 좋습니다. M340i도 컴포트 모드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차는 M340i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M340i가 약간은 단단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잘 갖춰놨다면 이 차는 그 차보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힘도 뭐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응답성도 상당히 좋고요. 승차감으로 바꿔볼까? 확실히 자동하고 승차감 모드도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 면에서도. 네. 자, 그러면 다시 자동에다 두고. 이게 자동이 나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힘도 상당히 진짜 강력하고요. 이게 자동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그냥 완전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네요. 이거는 출력 자체가 354마력에 제로 100 4.5초 정도면 딱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인 거죠. 네. 사실 이게 막 한 400마력 넘어가고 하면 진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요 354마력의 5.5초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 이제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많이 좀 거칠어진 느낌이 드네요. 롤도 확실히 덜 넘어가네. 롤도 더 버티고 하체에 충격 들어오는 느낌도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오고요. 일단 뒤에 팝콘 터지는 소리도 납니다. 타이어가 좀 약하구나. 이게 아무래도 힘 자체가 워낙 세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조금 일찍 비명 소리를 내긴 하네요. 근데 힘 좋다. 아무래도 지금 꽈트로까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코너 도는 실력도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다이나믹 요 정도면 그 와인딩 타기에는 요 정도면 딱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더 단단해져 가지고 막 서킷도 가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요거보다 좀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차는 RS4가 아니고 S4니까 이 정도면 뭐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범용성 면에서 S4가 진짜 괜찮거든요. 충분히 재밌게 타면서도 이 꽈트로 시스템 자체가 이런 주행 안정성도 좋지만, 이렇게 스포츠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상당히 좋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 특히나 겨울에 눈 왔을 때 이런 데는 사실 꽈트로를 당할 차가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S4가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이나믹 모드인데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정도는 아니에요. 재밌다. 지금 막 그냥 한계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막 계속 타는데도 잘 버티고 충분히 재밌게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 줍니다. 이 정도면 됐죠 뭐. 저도 M340i 타본 지가 한참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독일에서 탄 거는 비 오는 날 사륜구동 340i를 타가지고요, 지금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M340i는 일단 후륜이기도 하고, 그 차는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스포츠 있고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는 모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 만약에 스포츠 플러스로 타면 여기에서도 훨씬 롤을 좀 더 적게 해가지고 코너링을 조금 더 경쾌하게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M340i, 국내에서 파는 M340i 같은 경우 후륜구동의 서스펜션도 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차는 여차하면 서킷에도 뭐 갈 수 있어, 아주 막 극한까지 달리진 않더라도 서킷도 나 갈 수 있어 이런 정도는 되고, 이 차는 서킷은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굳이 서킷을 지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상시에 그냥 내가 원할 때 마음껏 힘을 뿜어내고, 그리고 산길 이런 데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눈길이나 빗길이나 이런 데서 완전 전천후성도 아주 좋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격이 나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힘 자체는 진짜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산길 조금 더 강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타이어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그러면 코너링 실력이 확실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수동 모드도 써서 주행을 해보면 지금 회전수 보정 실력은 뭐 엄청나게 좋죠. 와, 야, 이게 기어 내려서 밀어서 미니까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 와, 야, 지금 회전수 보정하는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아, 이렇게 타면 진짜 와인딩 타는 맛이 진짜 좋죠. 오씨. 근데 확실히 이 차는 좀 범용성에 무게를 많이 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 이 응답성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야, 뭐 상당히 재밌게 세팅을 잘 해놨네요. 근데 확실히 아주 극한으로 가지는 않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더 메인에 가깝게 두면서 스포츠성을 많이 올려놓은, 그래서 상당히 평상시에 부담 없이 그리고 원할 때는 재밌게, 그 부분이 명확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이나믹에 두고 하나 둘 셋. 소리도 뭐 시원시원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사운드가 M이나 RS만큼 완전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움 속에 울림이 좀 큰 그런 정도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백이 4.7초니까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강력하죠. 오,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속도 뭐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주고요. 고속 안정성도 뭐 이 정도면 정말 좋죠. 네.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되면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이 승차감 모드로 주행하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거든요. 승차감 모드 되면 전체적으로 진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 가지고 좀 지방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아, 장거리 갔다 오기에 진짜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통풍 기능이 없는 거는 이 여름에는 진짜 좀 힘들긴 해요. 통풍 시트.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BMW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 분들은 통풍 시트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통풍 시트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M340i에도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이 차도 그러려니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여름에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또 뜨거운 햇빛 밑에 차를 세워 놓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긴 하죠. 근데 확실히 S4는 전천후성 면에서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뱅앤올룹슨이 스피커 19개에 755W. 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S4 이 급을 생각해 보면 오디오는 충분히 괜찮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볼보에 있는 BMW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뭐 BMW를 제외하고 이 급에서는 진짜 괜찮죠. 지난번 GLC 300에 있던 그 부메스터랑 약간 스펙이 조금 비슷한 수준인데 좀 부메스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네,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고, BMW에 있는 하만 카돈 보다는 사실 이게 급도 위급이기도 하고 하만 카돈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하만 카돈은 또 나름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하만 카돈보다는 조금 더 위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그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사실 상당히 괜찮고요. 근데 기왕이면 뱅앤올룹슨인 김에 여기 조금 뭐 장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긴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보조도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유지만 작동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켜고도 차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가 그렇게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괜찮죠. BMW나 벤츠는 어차피 같이 묶여 있는데 이 차는 따로 적용돼 있다는 거, 그 점 사실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 반면에 요 차로 유지를 할 때 차로를 놓치는 빈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갈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이렇게 차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원래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로 유지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은 평상시에 진짜 편하다. 장거리 여행도 편하고 일상적인 용도에서 정말 편하다. 그런데 원할 때는 진짜 돌변을 해가지고 강력한 달리기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꽈트로가 적용되어 있다. 또 뱅앤올룹슨도 괜찮다. 아쉬운 거는 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좀 세월의 맛이 흔적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쉽고,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조금 아쉽고. 근데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가격이 지금 이게 8,408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M340i보다 조금 비싸죠. M340i는 후륜 구동이죠. 얘는 사륜 구동 꽈트로니까. 그러니까 꽈트로가 적용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충분히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얘는 또 뱅앤올룹슨도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M340i가 워낙 좀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M340i 꽈트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높다는 건 조금은 부담될 수 있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사륜구동이 꼭 필요해. 그리고 아우디를 좋아하시거나 또 특히나 이 눈길에 자주 갈 일이 있다, 나는 꽈트로가 절대로 필요하다, 또 뱅앤올룹슨 나는 오디오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S4도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우디의 S4 TFSI 3.0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 가솔린 모델 시승을 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S4를 탔는데 S4가 그 사이에 힘도 엄청 강력해지고 엄청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전천후성도 더 좋아지고 디자인도 지금 사실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꽈트로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우디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M340i나 또는 벤츠 AMG C43 이런 모델 대비해서 지금까지 인지도가 좀 떨어졌던 거는 그동안 상황들이 조금 녹록지 않았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끝물이어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한데,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품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벤츠나 BMW 아닌 또 사륜구동, 아주 강력한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 이런 거 찾으셨던 분들은 저는 S4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S4에 늘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RS4보다 S4, RS6보다 S6, 심지어 이제 S8도 이 아우디 S 라인에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데일리로 타기에는 RS보다는 S가 좀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S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